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조금 춥네요. 자,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양도세의 과세, 양도의 범위, 요 얘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양도 범위 다음에요. 우리 이제 과세 대상으로 가보겠습니다. 교재 319페이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양도세는 과세 대상을 양도했을 때 세금을 부과합니다. 과세 물건이 정해져 있죠. 과세 물건은 우리 법에서 정해놓은 열거된 물건만 대상으로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세 물건이라 가지고 무조건 과세하는 것은 아니고 과세 물건이면서 과세 대상이면서 양도에 해당이 되어야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세 대상은 기본적으로 열거 대상입니다. 열거분만 과세를 합니다. 열거되지 아니한 물건은 과세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열거분만 과세하면은 우리 소득세법이 이게 열거주의입니다. 열거되어 있는 소득만 과세를 하는데요. 여러분 소득세라는 거는 원래 개인에 대한 세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인 소득세죠. 법인 소득세면 법인세, 개인 소득세면 소득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에 대한 세금인데 이 개인에 대한 세금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소득을 발생시킵니다. 가령 차를 팔았다. 차량을 팔았습니다. 소득세 신고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죠? 남았어도 안 하죠. 왜냐하면 개인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량 판매에 대한 손익은 우리 소득세법에 열거가 되어 있지 않아요. 법인 같으면 일반적으로 다 대형 직접 경영하기 때문에 대부분 법인들이 기장을 직접 합니다. 근데 일반 개인들은 직접 기장이라는 게 안 돼 있죠. 전 국민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개인들은 열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용들을. 그래서 법전에 없는 내용들은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열거주의의 소득세법에 보면 크게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죠? 하나는 종합소득, 두 번째 퇴직소득, 세 번째 양도소득.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라 했습니까? 종, 퇴, 양. 종합소득이라는 건 다 더한다는 얘기죠. 원래 퇴직과 양도가 없으면 종합소득으로 전부 다 종합적으로 더해서 과세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원래가 이게 종합 합산이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종합과세,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데 요것들은 이자, 배당, 그 다음에 이배사, 근, 연, 기. 뭔지 모르지만 이배사, 근연기 기억나시죠? 이자, 배당, 중요한 거는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그래서 뭐라 했냐면 종퇴양, 이배사, 근연기 그러면 우리가 세법을 조금 좀 공부를 했구나 라고 어디 가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길게 얘기하면 안 되죠. 깊게 공부한 건 아니니까 그냥 종퇴양, 이배사, 근연기라고 어느 정도 포문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 사이에서 쉽게 얘기해서 옆집 사람하고 얘기할 때 그때 잘난 척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그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보면 여기 양도소득세라고 돼 있죠. 그죠? 결국은 양도소득세도 소득세법에 열거가 되어 있죠. 그죠? 과세 자체가 전부 다 모든 소득세법의 소득은 전부 다 열거된 것들만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열거되지 아니한 것은 어떤 것이건 과세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건 또는 근로소득세건 사업소득세건 간에 결국 미열거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세 범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합쳐서 과세하니까 종합과세라고 하죠. 이것들은 전부 다 각자 따로 분류하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분류과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다가 어떤 말이 나왔는데 그 말이 뭔지 모르겠다. 이것만 아니면 되는 정도입니다. 분류과세 뭔지 종합과세 뭔지 깊게 파고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 내용들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원래는 전부 다 이렇게 종합과세하면 세금이 어떻게 됩니까? 세금이. 전부 더하면 세금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이유는 뭐냐면 세율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줄여가지고 그냥 누진세율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누진세율을 적용하면은 여러분 지금 현재 소득세에 대한 누진세율은 6%부터 시작을 하죠. 6%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8%인데 2017년 된 지금 이게 40%가 하나가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세율이 높은 세율이 올라가죠. 결국 1억 1,000만 원 하나씩 5건이 있으면 1,000만 원씩 계산하면 세율이 6%예요.
예를 들어서 이 6%는 과세 표준이 1,200만 원까지 6%입니다. 그럼 껌껌이 과세하면 1,000만 원에 대한 6%만 계산 돈면 되겠죠. 근데 6%를 1,000만 원 다 더해가지고 5천만 원을 만들어버리면 세금이 어떻게 됩니까? 세율이 점점 더 올라가가지고 높은 세율 적용 당하겠죠. 이게 초과세율 구조거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과세 표준을 전부 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이 늘어난다. 근데 쪼개면 세금이 줄어든다. 왜? 세율이 낮은 세율 적용 당하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보고 초과 누인세율에 의한 세금을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조 얘기. 제가 말씀드릴 때 중요하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뭐냐면 여러분 보고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런 내용들이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이해하고 넘어가냐 하는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거는 분류를 하면 과세 표준이 어떻습니까? 과세 표준이, 대상이, 금액이 쪼개지니까 줄어들죠. 그리고 기본 모양대로 하자면 이 누진세를 적용한다면 세금이 어떻게 해야 돼요? 쪼갰으니까 세금이 더 줄어들어야 되죠. 그런데 이 양도세는 뭐가 높으냐면요. 세율이 높아요. 여러분 재산세에서 뭐라 하냐면 재산세 토지에 대한 과세할 때 분리과세가 있고 합산과세가 있다 그랬습니다. 기억 안 나셔도 그냥 들어주세요. 어차피 지금 단계 기억하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자, 분리과세 중에 보면 저율 분리과세가 있고 고율 분리과세가 있습니다. 고율 분리과세하는 물건은 세율이 얼마나 되냐면은 1000번에 40 그래가지고 4%입니다. 4%라는 것은 엄청난 세율이에요. 4%를 갖다가 일시에 과세하면 어떤 세금이 왕창 늘어나죠. 소위 애들 말로 한 방이죠, 한 방. 한 방에 세금을 많이 물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건 쪼갰지만 세율을 높아서 이거를 세금을 중과하겠다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법의 이 열거주의하고 소위 말하는 분류 합산과세에 대한 취지인데요. 기본적으로 소득세다 보니까 양도소득세도 뭘 따라간다고요? 소득세 규정을 전부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분하지 마시고 일반 사항들은 전부 다 소득세를 따라갑니다. 일단은 열거분만인데 과세 물건은 자 일단 크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데 요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1번, 2번, 3번이거든요. 자 일단 뭐가 있을까요? 과세 물건이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부동산이죠. 부동산. 그죠? 부동산 그러면 토지 그리고요. 자 건물. 근데 우리가 지방세는 제가 뭐라 했냐면은 건축물 그러라 그랬거든요. 건축물. 그래 있어 보인다고. 근데 이 양도소득세에서는 건축이라고 안 그래요. 건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게 말할 때 뭐라고 하셔야 돼요? 건축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건축에 의해 생긴 물건이니까. 자 일단은 요것들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토지하고 건물. 기본적인 모양이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요거는 외울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동산은.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에 대해서 뭔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부동산을 이용하거나 또는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 그 아파트 당첨받으면 당첨권이 생깁니다. 당첨권은 거래가 되죠. 그 거래를 사고 팔 때 소위 말하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프리미엄이 붙잖아요. 그 권리 자체도 거래가 되죠. 그럼 결론 이 당첨권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뭐가 생깁니까? 나중에 부동산이 생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권리의 양도도 양도소득세를 내자. 미래의 부동산의 양도니까. 그래서 이 권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자 시험 문제는 요 이용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용권 문제. 이용권은 여러분 민법에서 다 배우셨을 겁니다. 용익물권 세 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죠? 여기서 지역권은 빼고 지역권은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팔지 따로. 그러니까 지상권, 전세권, 이것도 성격이 뭐가 비슷한 겁니까? 임대차 거래 같은 겁니다. 임차권을 하는 것보다 훨씬 이게 더 좋은 거죠, 편하죠. 결론은 임차권에 대한 권리를 파는 거예요. 그럼 원래는 뭐가 되는 거죠? 기본적 이용권은 기본이 뭐냐면 임차권입니다. 임차권. 부동산 임차권이에요.
근데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양도, 임대 이런 것도 힘들죠. 임대인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보다 편한 게 뭐가 있냐면 물건으로 지상권, 그 다음에 전세권. 자, 단 여기에 뭐는 빼죠? 지역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권은 따로 떼내서 팔 수가 없잖아요. 내 땅을 같이 팔아야 생기는 거지. 남의 땅, 내 땅 팔아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죠, 이게요. 자, 어쨌건 그렇고요. 취득권 같은 경우 여러분 아파트 같은 경우에 당첨권 요것도 같은 거죠. 사실은 돈 벌 때 제일 편한 게 뭡니까? 당첨권 거래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를 안 하죠? 당첨권 사고 팔면 등기를 안 하잖아요. 등기. 그죠? 그러니까 그 착공해서 준공전까지 그 사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당첨권이 되죠. 요거의 당첨권이에요? 뭐가 없으니까? 네, 등기 당연히 없는데 건축물이 없지요. 아직 준공이 안 돼가지고 건축물이 없으니까 권리입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살고 있는 집을 헐었습니다. 재건축이죠. 재건축하게 되면 내 집을 헐었잖아요. 그럼 건축물이 없습니다. 그 건축물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주택. 자, 주택이 없으면 주택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팔면 뭐라고 하죠? 이것도? 입주권. 입주권인데 뭐에 대한 입주권입니까? 조합원 입주권. 그죠? 그리고 실제로 성격상 이 취득권에는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조합원 입주권 옛날에 뭐가 있었어요? 옛날에 이미. 주택이 있었죠? 있다가 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택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안 봐야 되겠습니까? 조합원 입주권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옛날에 집이 있어서 잠깐 헐었다. 새로 지으려고. 공사하는데 열흘밖에 안 걸려요. 상당히 길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열흘밖에 안 걸립니다. 그 건물을 봐줘야 돼. 주택으로 봐줘야 되면 안 봐줘야 돼요. 봐줘야죠. 이게 양도세 취지입니다. 결국 조합원 입주권은 뭘로 봐준다? 주택으로 보아준다. 본다는 간주죠. 그럼 주택입니까? 아닙니까? 논리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알래. 규정상 주택이 아니에요. 아니죠. 뭐가 없으니까. 주택이라는 건축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주택이 아닌데 상식적으로 뭘 해준다고요? 주택으로 보아준다는 거예요. 요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죠. 여기 포함된다 이런 것도.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기타 자산입니다. 자, 여러분 원래 기타라는 말은 나머지 다른 것, 주가 아닌 것 이런 얘기죠. 친구들하고 노는데 말이죠. 여러 명이 모이는데 그래요. 반장과 기타 그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더럽죠. 걔만 주고 나는 기타니까. 근데 기타라는 말은 이거는 일반적인 용어인데 우리 여기 양도세에서 요거는 법에서 정한 법정 용어라고 합니다. 법정 용어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어로 아더스가 아니고 기타라는 자산 자체의 이름이 법에서 정한 이름이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내용이 좀 복잡한데요. 일단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자, 몇 가지라고요? 네 가지. 일단은 객관식은 잘 모르겠으면 개수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개수. 기타 자산 몇 가지요? 네 가지. 일단 설명은 나중에 드릴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주식입니다. 주식.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파생 상품. 자, 여러분이 요번 단계에 하실 일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죠? 이 다섯 가지 제목 기억하시는 겁니다. 나머지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우실 필요 없고 일단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해만. 자, 기지개 한번 쫙 피겠습니다. 쫙. 하품하시고 좌우로 돌리세요. 하품하시라니까요. 소리내서. 하라는데 안 하시고 꼭 강의 중에 혼자서 하품 쫙 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원래 여러분 아침에 졸린 거 아십니까? 아침에 졸려요. 점심 먹고보다 아침이 더 졸려요. 제가 강의해보면 느낀 건데 아침에는 조금 방심을 하나 봅니다. 점심은 내가 먹고 졸릴 거다라고 긴장을 합니다. 근데 아침은 조금 내가 안 졸릴 거라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이 좁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 지하철 타면은 조십니까? 앉아서 조십니까? 갑바가 있지 어떻게 졸아? 하지만 원래 이론적으로 졸린 게 정상이랍니다. 시골 사람이 농어촌 사람들이 서울에 오면 이상한 게 뭐냐면
왜 서울 사람은 지하철만 타면 대낮에도 자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답니다. 그죠? 왜 고생도 안 하는데 서울 사람들은 전부 고생 안 하잖아요. 앉아서 일하잖아요. 저 농어촌 사람도 농사 짓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보니까 그분들 생각에는 육체 노동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낮에 좋으냐 그래가지고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어떤 대학 교수가 그거를 실험을 했답니다. 왜 대낮에도 서울 사람은 좋을까? 조사를 했더니 그게 이유가 있더랍니다. 원래 기차를 타고 가면 이렇게 쿵덕쿵덕 침묵 지나갈 때 소리 나죠? 쿵덕쿵덕쿵덕 그러는데 사람이 그 쿵덕쿵덕하는 리듬이 사람의 그 심장 박동하고 거의 일치되면 사람이 졸립됩니다. 그래서 애기도 졸릴 때 애기 그 심장 박동 맞춰가지고 잘 잘 때가 있죠, 그죠? 애 심장 박동을 잘 맞췄을 때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차피 요거 맞추면 졸립더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도 잡았나 봅니다. 그 교수도.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시골 사람 앉혀보니까 시골 사람도 졸립더라. 이건 지하철에서 낮에 자는 거는 이상한 게 아니다. 정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졸릴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죠. 근데 지금 아침에도 아마 여러분 지하철 타고 오신 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그 심장박동하고 잘 맞추셨나 봅니다. 심장박동 수가. 자, 어쨌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5가지입니다. 5가지인데 요 미리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이거를 보면 부동산, 그 다음에 요거를 권리, 요거를 기타, 그 다음에 요거를 주식, 그 다음에 파 그래가지고요. 요거를 요렇게 정하겠습니다. 기를 먼저 쓰겠습니다. 기, 권, 주, 파. 요렇게 머리를 딴다 그러죠. 이렇게 하는데요. 요거 기권은 뭔지 아시죠? 기권한다 그럴 때 기권. 그죠? 불자는 이게 이렇게 한자로 아니 불자입니다. 아니 불자. 원래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기권하지 않고 이런 뜻이죠? 주파는 끝까지 달린다는 뜻입니다. 언제까지? 붙을 때까지가 아니라 여러분 당연히 붙으실 거니까 시험 날까지. 시험 전날까지. 아니요. 시험 날 제일 열심히 달려야 되겠네요. 시험 날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권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하고 끝까지 달린다. 참 여러분들 지금 부동산 그 양도세 제목도 여러분들을 지금 응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라. 끝까지 달려라. 근데 원래 이게 부자가 이게 불자입니다. 원래가 원래 불자예요. 불성실 그러잖아요. 불성실. 그 다음에 불공정. 근데 이게 디귿자, 지읒자 아프면 이게 부가 돼버려요. 그 많은 것 중에 하필이면 동산에 디귿이 붙어가지고 부동산이에요. 불기공 그러면 훨씬 날 텐데, 그죠? 이해하기가. 원래 또 뭐가 있을까요? 불공정? 부당 이런 말 하죠? 부동산 부당. 그 다음에 부정행위 등등등. 디귿지읒 앞에는 부가 돼버려요. 원래는 다 앞에 불인데. 그래서 이게 불자였으면 쉬워요. 기권하지 말고 아니하고 주파하라. 그리고 원래 이게 아니불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세법의 표현 중에 보면은 아니하다란 말 있잖아요. 바로 요거입니다. 이게 뭐뭐하지 아니하다. 뭐뭐하지 아니하다. 앞에 붙어가지고 뒤에 있는 거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뜻을 얘기하잖아요. 특히 요건데요. 일단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부기권 주파. 일단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니하고 달린다. 그래서 부기권 주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요게 크게 보자면 이걸 1번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2번, 요거를 3번 이렇게 해야겠는데요. 일단 중요한 건 뭡니까? 요거죠? 부기권입니다. 기억은 부기권으로 하는데 우리 공부는 이렇게 부동산 권리 기타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자면. 자,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 뭐냐면 이것들이 자, 원래는 주대상은 뭡니까? 주대상은 양도세 주대상은 부동산이죠, 부동산. 이것들은 부동산과 거의 유사한 것들입니다. 성격이. 이건 부동산 그 자체이고 이것들은 부동산 성격이 강한 것이죠. 이거는 요거보다 약하지만 거의 부동산 성격이 거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요것들은 부동산에 대한 성격이 부동산과 관련된 성격이 가장 큰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놓고요. 쭉 보겠는데
일단은 지금 양도에 대한 얘기도 여러분 다 지난번에 다 이해를 하셨죠? 양도.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것도 출제할 때 보면은 양도 범위하고 과세 물건하고 두 개 합쳐가지고 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양도와 범위가 같이 연결돼야 하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작정 요 과세 물건만 보거나 양도만 보면 내용들이 약간 틀릴 수가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 양도라고 뭐라 했냐면, 양도는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그랬거든요. 근데 유상이라는 게 뭐냐면 대가가 있는 것이죠. 그럼 대가가 있다는 얘기는 뭐죠? 뭔가를 받았는데, 그러면 현금을 받은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현물을 받은 경우가 있겠죠. 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내 채무를 변제받은 경우가 있겠죠. 결국 양도는 뭡니까? 내 물건을 줬다는 얘기죠. 줬는데 뭘 받았느냐? 돈을 받았느냐? 물건을 받았느냐? 아니면 나의 채무를 변제받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 양도에 대해 대가 관계를 보면 기본적으로 매매 있잖아요. 매도.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현금 받고 판 거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교환이죠. 교환은 양도다는 겁니다. 내 물건을 줬고 내가 뭘 받았습니까? 상대방? 물건을 받았죠. 교환은 쌍방 양도다는 겁니다. 나도 양도고 상대방도 양도고. 왜? 상대방은 그 물건을 나한테 주고 못해서 내 물건을 받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별로 대단한 건 아닌데 헷갈리는 거, 수용은 내가 물건을, 내가 일반인이면 국가와 거래를 했는데 법에 근거를 해야 됩니다. 법에. 수용 관련 법률이요. 내가 물건을 갖다 국가 등에게 파는 겁니다. 또는 매수계약자에 파는 것이죠. 수용은 대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징발입니다. 징발. 전쟁 같은 거 났을 때 어떡합니까? 일반인 거를 그냥 무상으로 가져가잖아요. 그거 징발이고, 수용은 정부가, 국가나 주거자체가 물건을 사는데 공공사업을 위해서 물건을 사는 겁니다. 그럼 국가가 돈 주고 사야, 돈 안 주고 사요? 당연히 돈 주고 사죠. 근데 돈을 주는데 시가가 100이면 100을 다 안 주고 조금 덜 줍니다. 그러니까 수용당하면 여러분 좋아요, 싫어요? 쉽게 얘기해서. 싫죠. 왜요? 보상을 적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상가액 자체가 시가보다 작아요. 그래서 수용은 기본이 뭐냐면 수용당하면 싫다 이런 얘기죠. 안 좋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법은 수용 알고 있습니다. 세법은 수용당하면 손해를 보니까 보상을 해주겠다 그럽니다. 보상. 크게 수용에 대한 보상이 뭐가 있냐면 수용에 대한 보상.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양도소득세를 세금을 빼줍니다. 빼주는 걸 뭐라 그래요? 감면이라고 합니다. 감면. 양도세가 100이면 25%를 빼줘요. 25% 감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건 외울 필요 없어요. 이런 게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뭐가 있냐면 취득세에서요. 내가 물건을 팔았습니다. 내 농지가 있는데 신도시 개발한다 그래가지고 농지를 팔았습니다. 어디냐? 일산, 평촌 이런 데요, 옛날에. 그럼 그 논 판 사람들이 보상을 받는데 좀 적게 받았습니다. 그 사람 농사 지었죠? 그럼 어딘가로 가서 농사 짓든가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라냐면 대체 취득을 합니다. 대체 취득. 그럼 요거는 원래 물건 말고 다른 물건을 누가 하품했습니까? 분명히 하품했는데 크게. 아까 할 때 하라는데 안 한 분이죠. 하품 소리 상당히 큽니다. 희한해요. 할 때 안 하고 꼭 안 할 때 하지 말랄 때 하품이 나오더라. 그거 어떻게 해 그거? 사람 심리가 그런데. 여러분 지금 졸립다가 쉬는 시간 되면 안 졸려요. 그거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교수한테 그것도 의뢰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자, 내가 어떤 물건을 수용당하면은 돈을 적게 내고 적게 받고 물건을 팔았잖아요. 그 국가가 미안하니까 여기에서 어떤 혜택을 주냐면은 취득세를 감면인데 100% 감면을 뭐라 그래요? 면제를 해줍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취득세 감면 규정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게 비과세에 있었습니다. 취득세.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시험에 가끔씩 나왔어요. 수용. 여러분들은 지금 취득세에 대한 비과세가 나중에 나올 테지만 기본 이론 과정 가면은 비과세는 중요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몇 개 없습니다. 오히려 면제에 있는 환지, 채비지, 보류지 아시죠? 그거하고 요 수용 있지요?
두 가지 면제 규정은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실무가 돼도 뭐 수용을 당했는데 이런 얘기 나오면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 개념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요 수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단 수용은 뭐다? 돈을 받는다. 그렇죠. 받는다. 나는 물건을 어떻게 했어요? 샀어요? 팔았어요? 팔았죠. 그죠? 당연히 상대방이 누구니까? 국가, 지자체 또는 위임을 받은 사업자. 그죠? 나는 파는 자입니다. 나는 파는 자예요. 이건 당연히 수용은 양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현물 출자가 있습니다. 현물 출자. 요건 양도입니다. 뭘 받아요? 물건 주고? 주식을 받죠? 출자라는 게 뭐예요? 어떤 법인이 자본금을 늘릴 때 주주로서 출자, 돈을 내거나 하는 거죠. 그러면 현금을 출자하면 돈 받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요겁니다. 이 중에서. 다른 거 생략하겠는데 대물 변제, 대물 변제. 대물 변제로 물건을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 물건을 줬는데 나는 채무가 10억이 있습니다. 10억이 있는데 나는 채권자예요, 채무자예요. 너무 어렵나요? 내가 채무자죠, 채무자. 그렇잖아요. 채무자인데 돈이 없어요. 돈은 갚아야 되고 10억이 돈이 없습니다. 그 어떻게 했냐면 토지를 10억 원어치 물건을 줬습니다. 그럼 나는 물건을 줬죠. 이전됐잖아요. 유상 대신 대가가 뭐죠? 채무를 대신 대신 없앴잖아요. 채무 대신 물건 주는 거. 이게 대물 변제입니다. 대물 변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하자면 대물 변제 중에 뭐가 있냐면 사례 중에 뭐가 있냐면요. 위자료로가 있어요. 위자료로 지급하는 것도 뭐라고요? 대물 변제다. 요거 아셔야 돼요. 대물 변제는 다 알아요. 공부하다 보면. 근데 내가 뭔가 배상을 해야 됩니다. 배상을 10억을 해라 그랬는데 돈이 없어요. 위자료로.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건을 줬습니다. 이것도 뭐죠? 위자료라는 채무를, 돈 줘야 될 채무를 물건으로 갚는 거죠. 시험은 어떻게 나오죠? 이걸로 나와요. 위자료로 물건을 줬다. 그럼 양도냐 아니냐? 양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일종의 대물 변제니까. 자, 그런 정도에서 일단 이 양도에 대한 문제, 양도 범위를 섞어요. 지문 중에. 내용들을 보면 이러이러한 경우는 양도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섞어가지고 그것과 뭘 섞냐면 저기 있는 것들이 있죠. 과세 대상, 조건 섞어버려가지고 섞어서 문제를 만들어줍니다. 단독으로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 뭐 다만 이제 사실상 이거는 등기나 또는 허가를 불문한다는 뜻이죠. 그럼 여러분 미등기 과세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무허가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해볼게요. 그럼 무허가 주택이 있습니다. 무허가 주택. 자, 요거 과세해요, 안 해요? 과세하죠? 한다 그랬으니까. 한다 그래놓고 지금 이걸 안 한다고 말이 안 되죠. 왜 합니다? 무허가 주택이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일까요? 과세일까요? 비과세 이게 뭐 결론은 비과세 됩니까? 안 됩니까? 1세대 주택은 비과세 됩니다. 기본적으로. 무허가도 비과세가 돼야 안 돼요? 됩니다. 비과세가 된다는 거. 자, 과세를 해놓고 비과세 안 해주면 안 되죠. 무허가를 과세하면 무허가를 비과세도 해줘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무허가 주택이 10채면 과세하죠? 1주택이 아니니까. 원래 1세대 1주택이만 비과세니까. 여러분 강의 안 했습니다.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죄송합니다. 모르실 수도 있는데 모르신 분은 모르셔도 됩니다. 자, 어쨌건 1세대가 1주택을 가지면 이 사람은 무허가 비과세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모양이. 결론은 무허가도 과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허가 주택도 비과세가 된다. 이게 나중에 더 중요한 문제가 돼요. 기본적으로. 자, 이런 참고로 두고요. 자, 개별적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세 대상은 지금 토지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라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여기 요거 이름이 바뀌었죠? 측량 수로 조사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공간 정보 등록 관리법 이렇게 바뀌었죠? 어쨌건 이거 저한테는 상당히 생소한 법률인데 이제 세법에서 소위 말하는 그 개정 사항에 보면은 타법 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법 개정. 무슨 얘기냐? 세법에 이런 것들을 쓰잖아요. 어떤 법률에 의한. 그런데 그 법률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 세법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죠? 옆집 애 이름밖에 뭐가 중요해요? 옆집하고 우리가 거래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옆집 애가 계속 이름을 바꿔요. 개명을 자꾸 합니다. 그들이 바뀌면 이것도 세법의 개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법 개정 따라가다가 세법은 1년 중에도 4-4번씩 바뀝니다. 민법도 좀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민법 상법도 그냥 1년에 대여섯 번씩 바뀌어야 민법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고생 좀 하는데 세법 중에 가장 고생하는 사람이 공법 선생님이요. 공법 교수님이 제일 고생합니다. 수도 없잖아요, 법률이. 다 따라가면요, 머리 다 빠집니다. 공법 선생님들이 머리가 별로 없어요, 수치. 대부분이 힘들어서. 두 번째가 세법입니다. 세법도 이게 한두 가지 아니거든요. 지방세도 취득세무세도 있고요.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법인세, 소득세 다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 한 2달에 한 번은 국회 들어가서 봐요. 법이 바뀌었는지. 법제처 들어가가지고. 안 그러면 나중에 강의하다 그럽니다. 바뀌었는데요, 그래요? 막 쓰고 얘기하는데 앞에서 그럽니다. 그 바뀌었는데요, 지난달에 그럽니다. 그죠? 그럼 어떡합니까? 뭐 어쩔 수 없지, 그걸 어떻게 해요. 좀 쪽팔릴 뿐이지. 하도 바뀌니까 그렇잖아요. 매일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시험은 그 10월 달에 보니까 중간에 바뀐 거 마지막에 정리해 주면 되거든요. 혹시 제가 딱 바뀌었는데 불구하고 딴소리 해도 여러분들은 욕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바빠서 아직 때가 안 됐나 보다. 검토하는 때가 안 됐나 보다 생각하시고 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관련돼서 법률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토지는 지적 공부의 등록 대상인 토지. 결국 요거 하나만 주의하면 되겠네요. 어디에요? 지적 공부의 등록 대상인 토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목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근데 양도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목과 관련이 없습니다. 지목과 관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목에 따라서 가액이 달라지지만 양도세를 계산할 때 가액은 실제 거래 가액입니다. 소위 공부상 가액이 안 들어가요, 양도세는. 원래 이 소득세는요, 소득세법은 이게 기본적으로 실가입니다. 실가. 이걸 말하면 뭐라 그래? 실지, 거래, 가액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줄여가지고 그냥 실가 그러겠습니다. 실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뭐 이것들이 뭐 어떤 금액을 반영을 하느냐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지목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를 따지지 않고 그냥 계약서에 얼마 팔려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들이 저니까 양도소득세는 지목을 굳이 구분할 일이 별로 없다. 그래서 양도세에서 뭐 우리 지적법상 관련 지목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일은 당연히 없겠죠. 굳이 지목이 어떤 것이 있느냐 요거는 우리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쪽 지적 관련 법률 쪽의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건물. 자, 건물은 뭐 이미 다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취득세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실 겁니다. 난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아주 옛날 얘기 같은데 왜 그거를 자꾸 설명했다고 빡빡 우기지? 그게 뭐냐면 여러분 보고 너는 왜 기억을 못해? 라고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취득세도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시험 문제를 낼 때 여러분 헷갈리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취득세가 있어요. 취득세. 그 다음에 양도세가 있는데 양도소득세를 줄여서 양도세라고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너무 길잖아요. 양도세. 같은 내용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규정이. 그런데 내용이 약간 달라요. 약간 달라. 약간. 그러면 문제를 낼 때 지문을 취득세 문제에서 양도세 지문을 갖다 놓여 이렇게요. 문제 지문을. 그리고 취득세 문제에서는 양도세 문제에서는 요 취득세 지문을 갖다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그럼 틀리죠. 가끔씩. 어차피 모의고사는 다 틀리잖아요. 공부를 들었으니까.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를 몰라요. 왜? 뭐만 찾아보죠? 여기서는 지문은 양도세를 집어넣는데 문제는 어디 문제가 나온 거예요? 취득세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럼 취득세만 찾아봐요. 아, 그럼 틀렸네라고 알지요? 근데 이게 양도세 지문인지는 몰라요.
그러면 이걸 틀렸습니다. 문제는 뭐에서 나왔나요? 양도세에서 나왔죠? 틀려서 뭘 찾아봅니까, 이제? 양도세를 찾아보죠. 그러면 양도세 그게 없네라는 걸 알죠? 실세 그런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골아파도 제가 항상 강의하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게 있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뭐 했지? 어디 있었지? 라고 얘기하시면 피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구나라고 넘어가 주세요. 어차피 지금 1월과 2월까지 기본 이론까지는 여러분들이 틀려도 괜찮습니다. 모르셔도 돼요.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돼요? 주파하면 돼요. 끝까지. 그죠? 대부분의 그 공부하시는 분들이 1월, 2월까지 문제가 뭐냐면은 그때 모든 걸 다 하려고 해요. 다 기억하고 다 이해하고 다 외우려고 하는데 특히 암기를 하려고 해요. 암기 못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먼저 항상 기억하십시오. 양도소득세 과세 물건은 뭐라고요? 부기권, 주파. 기권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라 라고 양도세 과세 물건이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내용들이 좀 섞여서 나오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취득세 문제, 양도세 문제를 같이 아셔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건물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뭐라면은 이거는 어디 정착을 해야 됩니까? 토지에 정착을 해야 되고 and 뭐라고 돼 있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사실 여러분들은 제가 설명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건축법 문제니까. 건축법 2조에 나와 있는 건축물에 대한 규정이거든요. 우리 원래 지방세는 여러분 그 부동산은 취득세에서 정의하는 토지 건축물 규정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지방세법에는 건축물 정의를 따라오고 있지 않아요. 건축법 2조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건축법 2조에 의한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공시법에 다 배우셨을 테니까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자 여기서 뭐냐면요. 일단 건축물은 이렇게 있는데요. 어디에 붙어야 돼? 첫 번째가 토지에 정착이 돼야 됩니다. 근데 건축물을 지어서 띄워놓으면 건축물입니까? 아닙니까? 마술을 걸어가지고 마법을 걸어가지고 해리포터를 불러갖고 건물을 띄웠습니다. 공중에. 자력 부상을 시켰습니다. 건축물에 안 해요. 아닙니다. 왜요? 뭐가 안 됐으니까? 토지에 정착이 안 됐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지붕과 기둥이 있어도 되고요. 지붕과 기둥과 벽이 있어도 되고 또 지붕과 또 뭐가 있어도 돼요? 벽이 있어도 됩니다. 그럼 결국은 건축물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붕이 있어야죠. 그럼 땅에 지붕이 땅에 정착을 해야 돼요. 토지에. 그죠? 지붕을 어떻게 붙여요? 기둥을 세우거나 벽을 세우면 되죠. 그죠? 그럼 지붕만 공중부양시켰다. 그럼 과세 못하죠.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자석을 해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자력게 띄웠다. 밑에다 해가지고 그러면 지붕이 둥둥 뜰 거 아닙니까? 그럼 과세 못해요. 뭘로? 건축물로 과세 못합니다. 근데 아마 다른 걸로 과세할 거예요. 아마도. 아직은 없으니까 과세 대상 안 되겠지만 자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것도 뭐가 됩니까? 건물도 역시 허가나 등기를 따지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가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자면 거의 대부분의 물건들은 요 부동산에서 거래가 발생이 대부분 다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요 얘기는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토지 건축물이 뭐냐 이렇게는 안 물어봅니다. 그럼 어디서 물어봅니까? 취득세 건축물 규정 얘기할 때 물어봅니다. 일단은 가장 기본은 뭐라고요? 지붕, 토지 정착이에요. 건축물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동그라미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0페이지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자, 권리는 이용권과 그 다음에 취득권이 있는데 먼저 일단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요렇게까지. 자, 요렇게까지 보면 토지 건물 권리인데 이용권까지죠. 그리고 취득권은 등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등기가 안 되죠? 아파트 단체권은 아직 안 지어졌잖아요. 등기 대상 물건이 아직 없잖아요.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니까. 그죠? 이런 것들은 등기를 한다는 얘기죠. 등기를 한다. 기본적으로 모양이 그렇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보면 먼저 기업번,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자, 여기 임차권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요게 달라붙습니다. 등기된. 자, 원래 지상권은 뭡니까? 지상권. 토지 지상에 있는 건축물 또는 수목 등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죠. 그 다음에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권은요. 내가 어떤 물건을 빌려서 쓸 수 있는 권리죠. 원래 기본적으로 보자 세법의 입장은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처럼 보겠다는 얘기예요. 개념이. 그럼 원래 여러분 지상권, 전세권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기본적으로 잘. 상대방이. 안 해주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다 민법에서 배우셨겠지만 이유가 뭡니까? 임차권보다 그 건물주가 뭐가 더 힘들어요? 지상권, 전세권을 등기해주는 순간 이것들을 개별적으로 양도 임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 소유자가 임대인이 귀찮죠. 그러니까 등기 안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결론 그걸 갖다 막기 위해서 뭐라는 거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를 한 거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세법 입장은 민법상 떠나서 여러분 민법과 관계 없습니다. 세법 입장은 어쨌건 임대인들은 이런 것들을 뭘로 돌리고 싶어 하죠? 임차권으로 돌리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상권, 전세권 하자고 하면 아마 빌려줄 사람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지상권, 전세권도 뭘로 본다? 임차권처럼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 임차권은 채권이죠. 채권이고 지상권, 전세권은 물권이고. 그래서 세법은 채권으로 일단 보는 거예요. 기본 모양상. 결국 뭡니까? 권리가 무슨 권리죠? 뭔가를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죠. 이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전세를 주건 아니면 뭐 지상을 갖다가 소유하는 거건 간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 부동산 소유자가 못하게 하면 끝이죠. 기본적으로 보자면. 자, 근데 원래 이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를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을 갖다가 빌려주는데, 여러분이 상가를 빌려주는데 세입자가 이거 임차권 등기해 주세요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해달라고 그래.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저는 임차권 등기해 준 거 한 번도 본 적이 아직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 잘 안 해줘요. 지상권, 전세권 그거 안 해주는 이유가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뭐가 붙었죠? 등기대리 붙었거든요. 그럼 이거 과세하겠다는 얘기 안 하겠다는 얘기, 실무적으로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등기 안 하면 과세 안 하니까. 요 얘기는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미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과세하겠다는 얘기 안 하겠대요. 과세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원래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를 해야죠. 그럼 등기 안 해도 과세해야 하네요. 기본적으로 세법 입장은. 민법하고 달라요. 세법은. 과세하겠다는 얘기예요. 세법은. 여러분 토지 건축물 등기해야 하네요. 등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러면 등기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걸리면 됩니다. 내가 등기를 해야 되는데 법률 위반이죠. 내가 그걸 등기를 안 했습니다.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걸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불이익을 당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원래 등기를 해야 되는 물건이지만 등기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도세에서. 민법 아닙니다. 세법에서. 등기 안 하면 불이익을 줍니다. 불이익을 뭐라고 할까요? 세금 더 내는 거를 가산세를 물리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니면 높은 세율을 물리거나. 결국은 지금 여기까지 지상권, 전세권 여기까지 요렇게 제가 줄을 잘못 걷네. 요렇게. 여기까지는 등기가 의무화된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요것들은 등기 안 하면 뭐가 됩니까? 미등기가 되죠. 미등기 해도 됩니다. 불이익만 받으면 돼요.
그 미등기의 불이익은 어느 쪽에 생긴다고요? 이쪽 물건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부동산 임차권 여러분 보다시피 우리 여기도 이거 임차권 등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럼 이거를 사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이걸 사고 팝니까? 임차권을 사고 팔아요? 안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이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가 안 된 것은 과세 안 합니다. 이건 등기가 안 되면요. 중과세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원래 양도세 미등기 양도는 70%거든 세율이. 요것들은 등기가 당연한 것들이죠. 이거 등기를 안 해도 되는 것들이죠. 차이점입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요거 미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과세하지 않는다. 뭐만 과세한다? 등기된 임차권만 과세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등기된 경우 이거는요. 실무상 거의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주가 싫어하는 거예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건물주가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내 건물인데 세입자가 그걸 가지고 권리 행사하고 프리미엄 받고 이익 받쳐가지고 팔아요? 내 물건을 딴 사람이 돈을 벌어요? 좋아요? 싫어요? 싫죠. 여러분 집을 여러분 아파트가 두 채나 한 채를 빌려줬더니 세입자가 그걸 가지고 팔아먹고 권리를 팔아먹고 막 빌려주고 그럽니다. 내가 좋아요? 나빠요? 건물주가. 기분 안 좋죠. 권리를 다 누가 가지고 있으니까. 세입자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다 해주려고 하지 않아요. 등기를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실무적으로는 저 권리는 이용권은 실제로 세법에서 과세는 하지만 과세하는 실적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대신 음성적으로 팔아먹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얘기는 권리금이 되는 거죠. 권리금. 서로 사고 팔 때 임차권을. 임차권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어때요? 넘겨주는 거죠. 세입자끼리 서로 바꾸는데 그 와중에 어떻게 돈을 좀 더 받는 거죠. 권리금인데 권리금은 노출이 안 돼요.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원래 세금은 그렇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부과합니다. 근데 결론은 안 걸리면 부과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자녀한테 결혼할 때 지참금 비슷하게 이거 좀 써라 그러고 한 몇천만 원 줬습니다. 이거 증여예요, 안 해요? 증여입니다. 증여예요. 원래. 그리고 집을 갖다 사줬습니다. 집 사주느라고 몇 억을 이렇게 돈을 줬습니다. 현찰로. 증여입니까? 아닙니까? 증여예요. 근데 왜 여러분은 아무 신경 안 쓰고 돈을 줍니까? 못 주시는 분도 있겠네요. 저는 못 줍니다. 이렇게. 몇 억 못 주는데 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못 줍니다. 안 줍니다, 저는. 절대 안 줄 거예요. 저는 안 준다고 했습니다. 안 주는 게 사실 못 줘요. 어쨌건. 자, 그럼 그렇다 치고요. 무슨 얘기냐면, 세금이라는 거는 어차피 그 징수하는 세무 공무원이 있고, 납세 의무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발견될 수가 있고 안 발견될 수 있잖아요. 그럼 옛날처럼 과세 공무원이 모든 거를 전부 다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일단 안 걸리는 것이 일반화되면 세금을 안 내는 게 돼버린 거 관습적으로. 사실은 소위 그 증여로 보는 범위가 통상적인 사회 통념상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결혼할 때 자녀한테 얼마까지가 통상적인 거냐 하는 겁니다. 집 한 채. 근데 그게 뭐냐? 사회 통념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회 통념상. 그러면 일반인들은 사회 통념상 혼수해 주는 거 괜찮겠네요. 가전제품, 그 다음에 뭐 가구, 이런 것들. 그러면 차 사주는 건 어떻겠습니까? 차는? 될까요? 안 될까요? 차도 모닝부터 시작해가지고 중형차, 대형차, 준중형차, 롤스로이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일반인들한테 롤스로이스를 갖다가 결혼하는데 사줬다. 3억짜리. 그럼 증여일까요? 아닐까요? 증여입니다. 이게 사회 통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몇십 조 가지고 재벌 2세한테 롤스로이스 사줬다. 그러면 증여일까요? 아닐까요?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답이 없어요. 그거는. 그죠? 결국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물건인데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는 그러면 부과가 된다라만 공부하시면 돼요. 실무에서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역권은 빠진다는 거. 지역권은 빠진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요 세 가지가 용익 물건이잖아요. 근데 이 중에 결론은 이게 지역권만 빠지거든요. 그리고 뭐가 들어갔습니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대신 원래 용익 물건 세 개죠. 세 개인데 지역권은 빠집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다 아시다시피 원래 요것들끼리를 사고 팔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역권을 따로 팔 수 없잖아요. 요거를 뭐라 그래? 승역지라고 이게 있고요. 승역지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요역지. 자, 그럼 이 요역지는 승역지로 인해서 편익을 받는 거죠. 권리가 내 땅은 뭡니까? 내 땅은 내 땅이 요역지거든요. 그러면 내 땅에 떠나가지고 내 땅이 이익을 보는데요. 내 땅을 떠나가지고 요거를 이익을 양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땅을 떠나가지고 없죠. 왜? 내가 내 땅이 있는데 남의 땅이 있습니다. 남의 땅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남의 땅한테 이걸 팔았습니다. 이 땅은 이 땅의 편익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어요. 내 땅만을 위한 편익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바닷가가 이렇게 있는데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내 땅이 이렇게 있어요, 내 땅이. 그리고 뒤에 뒷집이 있습니다, 뒷집. 얘가 뒷집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우리 집이 2층 건물인데 이게 빈 땅입니다. 나대지예요. 집 지으면 뭐가 없어집니까? 소위 말하는 조망권? 실무는 뷰라 그래요. 뷰. 뷰가 나빠지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따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을 맺어가지고 여기 집 짓지 않기로. 그래야 내 땅이 계속 앞에가 보이니까. 그러면 이거를 승역지라고 이걸 요역지라고 하죠. 민법 얘기니까 다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뒷집은 어차피 내 집 때문에 안 보여요. 요역집 이거 지역권 팔아봐야 이익을 봐야 못 봐요. 못 보죠. 이것 때문에 이익을 보는 건데 어차피 얘는 안 보이잖아요. 우리 집 때문에. 그러니까 요역지를 지역권을 팔아봐야 이 사람은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팔아봤자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역권은 빠지는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 이건 기억나실 거예요. 민법 문제니까. 소위 민계공 문제인데 기억이 안 나면 안 되잖아요. 세법 문제는 기억이 안 나도 돼야 한대요. 심히 존심에 스크래치가 팍팍 가는데요. 아니 민법은 기억 안 되면 안 되고 세법은 기억 안 돼도 돼요? 그럴 수 있습니까? 암만 그래도 그렇지. 이거 암만 그래도 이거 안 되겠네. 진짜 제가 강해서 계속해서 세법을 강조를 해야지. 여러분 진짜 사실은 민계공 중요합니다. 중요한데요. 여러분 어차피 평균 점수는 쉬운 과목이 평균 점수를 맞춰주는 겁니다. 어려운 과목은 기본만 해주시면 돼요. 민법, 개론, 공법은 평균 점수에서 밑으로 맞아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세법은 여러분들 평균 점수보다 더 맞게 해줄 수 있는 시험입니다. 어차피 열심히 공부하는 과목은 중요한데 변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변별력을 주는 변수가 잘 안 됩니다. 어차피 기본만 하자는 공부이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저기 우리 중개업 법령 있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거기 고득점 못 받으면 끝이에요. 그죠?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고득점 못 받으면 시험 포기해야 돼요. 기본으로 잘 맞춰놓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냐면요. 세법하고 공시법인데 그죠? 세법 이거 여러분 혼자 공부하면 머리에 쥐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시험 볼 때 어차피 요령이 있어요. 공부를 여기서 점수를 올려서 소위 그 공법 하락한 점수를 메꿔주는 점수거든요. 그죠? 2차 과목 어차피 공법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중요한 겁니다. 세법 무시하면 항상 한 문제의 저주에 걸립니다. 한 문제의 저주. 딱 한 문제 때도 틀렸다. 그러잖아요. 한 문제라는 건 뭐냐? 실력을 이미 어느 정도 공부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생판 공부하나 지금 보면은 뭐가 제일 중요해? 민계공이 중요해요. 지금 시험 보면. 근데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를 할 거니까? 부기권, 주파를 할 거니까. 끝에 가면 어느 정도 공부가 되거든요. 그리고 결론은 한두 문제, 두세 문제를 가지고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당락이. 그러면 민계공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한두 문제를 없이 낄 수 있는 과목은 사실은
세법, 공시법 이런 데요. 기본적으로 보자면. 어차피. 그래서 지금 말한 거는 상당히 기분 나빴습니다. 공부를 뭐 기억 안 해도 된다. 어떻게 그 얘기를 대놓고 하는지. 제가 지금 그래서 아주 지금 이빨을 빡빡 씻고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보십시오. 그래서 한 문제를 한 문제 차이 떨어지고 싶으시면 세법을 무시하셔도 되고 한 문제 더 맞아서 붙으려면 세법을 중시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어쨌건 뭐 농담이었습니다. 그냥 그 얘기는. 자, 어쨌건 그렇고요. 일단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빠집니다. 지역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지역권 얘기가 꼭 들어갑니다. 지역권을 포함한다. 이것도 개수가 몇 가지입니까? 개수가 권리, 이용권 세 가지인데 뭐는 빠진다고요? 지역권은 빠진다.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중심이라고요? 등기된 경우에 임차권에 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